안녕하세요. 아동복지 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유경량 교수입니다. 자, 먼저 1강 아동복지의 정의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 2월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19년간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교사와 원장을 거쳐서 교육 현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11년간 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육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과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승급 및 직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복지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저서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가정 두 권과 영유아 생활지도, 놀이지도 등이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지도사 과정 강의를 통해서 아동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 여러분들이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문성 있는 아동복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아동복지의 정의. 자, 아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대비되는 말로써 신체와 정신이 미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영양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어른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보살핌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여러 단계의 성숙과 성장을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라든지 망아지라든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걸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동물들과 다르게 아동들은 거의 물론 개인차들은 있지만 한 1년 이상은 시간이 걸립니다. 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걷기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 성인들의 자극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 자극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자극도 필요하겠고요. 또 행동적인 자극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가 옹알이 같은 것들을 할 때요. 옆에서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옆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언어적인 발달이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옆에 계신 어른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를 해준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가 되면서 일찍 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요, 아동들은 생리적 욕구와 또한 인격적인 욕구를 함께 충족해야 됩니다. 아동들도 성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아동들의 권리, 이런 것들도 존중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은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사회라는 것을 사전적인 어원으로 정리하자고 하면요. 2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사람 이상의 집단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견 충돌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대화의 기술들,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아기 때부터 아동기 때부터 우리가 실시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기본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본이 되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절 교육이라든지 양보라든지 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 생활 습관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가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회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길러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 학습자 여러분들도 지금 나와 있는 아동들의 특성들을 이해하셔서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조언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의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 보호 아동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동 복지한다라고 하면요,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만 우리가 복지 대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동들의 대상으로 복지를 추구하고 그리고 전문적 조직적인 활동을 해서 이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육 환경상의 문제가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결손 가정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정서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들 이외에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아동과 대화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킬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지의 대상 하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치료보다는 예방이 먼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동복지의 의미, 아동은 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해서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인 자도 같이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동서부터 청소년기까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기 이전에 를 전부 다 우리가 아동복지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의 대상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아동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양육 환경상 문제가 있는 빈곤이라든지 결손이라든지 또 부모 부재로 인한 아동, 또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또한 정신장애, 또 사회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 가출 아동, 비행 아동 등이 포함되고요. 또한 일반 아동은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됨으로 국가나 사회가 특별하게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차후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요보 아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앞서서 예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동복지에 아마 그 이야기가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만들기 이전에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일반 가정 속에서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가 이루어지기 전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사회, 국가의 문제로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동이 성장하고 커서 이 나라의 미래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아동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성인기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모든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건전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또 부모의 보호 속에서 성장,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속에서 성장, 발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나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서부터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복잡한 사회 문제들이 엉켜 있으면서 부모의 실업이라든지 가출, 또 이혼, 사망 등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동보호 서비스라든지 보육 서비스, 방과 후 서비스, 위탁 보호 서비스 등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부 간에 다툼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사회나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 서비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이제 맡기고 그래서 교육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동 보호 서비스도 지금 현재는 12시간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7시 반서부터 7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형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그 일반형 어린이집에 속해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직업의 다양성에 따라서 출퇴근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형이라든지 야간형이라든지 24시간 보육 이런 것들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방과 후 서비스. 예. 나중에 뒤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보면요. 학교 그 운동장 바깥으로 보면 여러 학원차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퇴근하시기 전까지 아이들이 여러 학원들을 전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지식적인 부분에서 뭐 채워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아무래도 그렇죠. 학교 안도 굉장히 좀 아이들이 그 공부하고 학습하는 분위기인데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방과 후에서 꼭 학습이라든지 인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와 또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들.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들은 우리가 안전된 가정생활,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그다음에 보건 및 의료보호, 교육의 기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정된 가정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첫 걸음이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가정 형태나 성격 및 그 기능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대와 사회 체제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회 국가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할 때에도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명목하에 체벌도 가능했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 논문에서도 제시됐지만 체벌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효과 있다라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많은 이야기들, 아이들이 솔직히 말해서 문제 아동이라고 이야기는 좀 하긴 그렇고요. 좀 부정형 행동들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그러냐고 아이들을 꾸짖거나 야단치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부모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부모 교육 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제가 아이들의 부정응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 부모님이 이제 손을 드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는 인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기본 생활 습관의 한 부분인데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좀 창피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인사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답은 간단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안정된 가정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 가정 속에서 부모님들을 모델링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솔직히 말해서 인사를 잘 하신다라고 하시면 아이도 더불어서 인사를 잘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러한 모델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돼? 인사하는 법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다른 분들과 이렇게 만나면 인사 잘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사 잘하는 거와 아이 인사하는 거하고 관련성이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성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 모방도 아동기에는 교육과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아동을 그걸 보고 아, 사람들과 만날 때는 서로 반갑다라고 목례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교육을 생활교육으로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동의 건전한 육성은 가정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부 교육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해서요. 처음에는 이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결혼해서 몇 년 차가 되다 보면 서로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어둡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이제 상담을 할 때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요. 각자 요즘에는 점점 결혼 경륜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20대에 또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 뭐 30대, 40대 이쪽에서도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각기 다른 생활을 하신 부분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부부가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분위기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집 안에서 싸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집 안에서 부모님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들을 아동들이 보면서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적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부부 교육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의견이 있을 때는 차라리 어떻게 돼요? 참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싸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끔씩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시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폭발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번 때 한번 저희 그 아버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부인을 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 아내분은 이제 건방증이 심해서 바로 어떻게 돼 핸드폰을 옆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찾으시는 분이시래요. 그러시는 분이 어느 날 그때 갑자기 "1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상황, 그때의 장소, 분위기까지 다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일어난 일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쌓아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들이 있을 때 이렇게 모아두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의 방법은 그건 거예요. 싸우시는데 집 밖에서. 그러니까 집을 기준으로 거의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싸움을 하셔라. 예. 그러니까 500m든 300m든 집 밖으로 나가셔서 싸움을 하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집 안에서 싸우다 보면 원래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문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이혼의 문제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 뭐 자맛바람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옷이라도 챙겨 입고 그러다 보면 지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법했던 "집 밖에서 싸움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직접 그렇게 해 보셨더니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셔서 어떻게 돼요? 술 한 잔 하시면서 맥주 한 잔 하시면서 그냥 툭툭 털어보시고 들어오신다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싸움은 하시는데 집 안에서가 아니라 집 밖에서 싸움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건 및 의료 보호, 국가 지원의 무료 예방 접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아동기 때 무료 예방 접종이 필요하냐면 아직 이제 아동기 때는 면역력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방 접종을 해서 조금은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예방접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맞으셔도 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2차 접종까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출산하셨을 때 병원에서 주셨던 그 육아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잘 가지고 계셨다가 예방접종할 때 가지고 가셔서 이 접종 다음에는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체크를 꼭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예방접종을 했다라고 해서 전염성 질병이 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감염병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교육의 기회, 예.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무 교육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에게 접근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누구나 교육의 기회에 다 갈 수 있도록 지금 뭐 어린이 그러니까 아동기의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 경험이 없이 그냥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적응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현대 이전에는 예, 어머님들이 거의 다 전업주부님들이 많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를 오면서 맞벌이 부분들이 이제 증가를 하시고 또한 이제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가면서 아이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어른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주변 뭐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님께서 안 그러면 뭐 이모, 삼촌, 고모들이 좀 돌봐주시면 좋겠지만 또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육해 주시지 못하면 이제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보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거 그 보육료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래 하지 않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료 차등 지원해서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예, 뭐 면제를 받으셔서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어떻게 돼요? 뭐 30%라든지 50%라든지 지원을 받으셔서 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무료 급식 지원. 근데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잘 먹고 그래야지만 잘 성장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도 굶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무료 급식 지원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의 기본 원칙, 아동복지는 권리와 책임의 원칙, 그것을 누가 있냐? 부모, 사회, 국가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 권리의 책임은 성장, 그다음에 생존, 양호,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권리와 책임은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사회, 국가 권리의 책임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 유지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 안에 있는 부모, 사회,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주동하다는 거죠. 아동 복지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열심히 사느냐? 그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이거든요. 아동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에 제대로 부모 교육을 받으시고 부모가 되신 그러니까 준비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리하지 않으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 지도사 과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좀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도와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지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 우리나라는 급속히 빠른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빠른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가족,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산업 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가족의 기능이 아무래도 많이 약화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예전에는 뭐 품앗이라고 얘기해서 옆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러한 시스템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핵가족 사회는 부모와 자식 이렇게 이루어진 세대를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부모 중에 누구 한 분이 가정에서 아동들을 양육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하지 않았을 때 그러했을 때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또 아무래도 방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들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성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고 짊어질 인력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학대당하거나 또 하나 결손 아동들 이런 가정들을 보면 가정에서 만약에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미래를 짊어질 주역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아동 복지는 우리가 항상 이 아동 복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꼭 염두에 두실 게 아동복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방하고 치료하는 건데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방치료, 아동복지 예방치료에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원칙을 볼 수 있어요. 아동복지의 보편성의 원칙, 아동복지의 보호의 원칙, 그다음에 아동복지의 전문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의 보편성의 원칙은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들에게 똑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하게 제공한다라는 거죠. 또한 아동복지 보호의 원칙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은 아직 성인이 없이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미성숙자이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아이들의 권익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아동복지의 전문성의 원칙, 예. 아동의 문제들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복지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학습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아동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아동의 행복을 우선으로 둘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께 이해를 구하시는 것 이것이 아동복지의 우리가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강 아동복지의 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